자, 안녕하셨죠? 역광입니다. 자, 육친론 기초 강의. 자, 오늘은 이제 정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정관의 개념, 첫 번 시간에 공부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관의 어떤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관인상생을 설명하면서 관인상생의 의미가 갖는 어떠한 형태, 이런 것들.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살인상생의 의미도 같이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관을 수용하는 형태가 인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정관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 것 전체를 통틀어서 일단은 좀 개념을 잡는 개념인데요. 일단은 정관은 앞서서 이제 정관의 개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바른 관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하나 나타나서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정관도 이렇게 튼튼하고 일간도 튼튼하면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의 작용이 매우 우수하게 작용되고 여기에 이제 정인 같은 것이 가세해서 관인상생을 이루면은 그 모양의 기틀이 충분히 관인상생을 수용하고 사회적에서 조직체 인자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다만 이것이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간을 극해 오는 오행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이 조금만 약하다거나 아니면은 정관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뭐 두 개 또는 정관, 편관 이런 것이 막 섞여서 사주에 많이 나타났다던가 이런 식의 어떠한 세력이 그래서 관살, 지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관살, 그러면은 정관과 편관을 통칭해서 말하는 거죠. 관은 정관, 살은 편관이죠. 이런 것들이 섞여서 사주 내에 혼잡 막 뒤섞여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편중 그러면은 정관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그건 편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편관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그것도 편중. 그런데 정관, 편관이 섞여서 여러 개 있다 그럼 혼잡,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하죠. 자, 이런 것들이 많게 되면은 일간이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이런 관살이 혼잡되는 경우를 이제 겪게 되면 일간이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그나마도 인성이 좀 이렇게 통기를 시켜주면서 관이 인성을 타고 일간을 생해주면 좋은데 또 그것도 등장하지 않는 구조가 된다면은 이 관살 혼잡의 피해는 일간으로 하여금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관살 혼잡을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주에서 이제 정관, 편관이 혼잡돼 있으면은 이게 많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을 맞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관, 편관이 섞여 있어서 세력화돼 버리면 보통 그냥 칠살화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살의 또 다른 말은 칠살을 맞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자식 걱정에 항상 눈물 마를 날이 없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 치이거나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고 이 직장 저 직장 전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항상 일과 스트레스 그리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게 된다는 의미가 되니까 부부관계의 조화력이 매우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안정된 결혼 생활의 방해 요인이 되면서 잘못하면 이제 남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좋지 않은 현상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살 혼잡은 그래서 사주 내에서 이렇게 막 복잡한 정편관의 혼잡성을 드러내는 그런 대표적인 문구죠. 근데 이 밑에 이제 오늘 거류섭외라고 하는 또 다른 문장이 등장했어요. 이제 거류섭외는 보다시피 이 거자는 갈 것자에다가 류는 그 머무를 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서는 이 순서 서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배는 짝배자입니다. 짝을 이룬다 할 때 짝꿍 할 때 그런 말을 쓰죠. 우리가 짝꿍, 짝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고 머무름이 순서적으로 잘 짝을 찾았다.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잘 됐다는 거죠. 어떤 건 보내고 어떤 건 머물게 하고 하는 것을 순서적으로 잘 짝을 찾았다는 얘기죠. 자, 그게 다시 말하면 사주 내에서 관살이 혼잡돼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류 섭외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면은 또 좋게 사주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편관이 혼잡돼 있더라도 어떤 시기에는 뭐 정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편관은 잠시 작동하지 않도록 뭐 잡아둔다든가, 또 이제 뭐 어떤 시기에는 반대로 뭐 편관은 쓸 수 있게 해주고 반대로 정관은 잠시 쓸 수 없게 이렇게 자꾸 잡아둔다든가, 이러한 순서가 잘 정리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류섭외를 한다, 이렇게 통칭을 하죠. 그래서 이 거류섭외가 잘 되는 사주는 이제 관운을 잘 입고 사회적으로 성공 인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류섭외의 모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저번에 이제 정관의 개념에 의해서 이어서 이제 개념을 공부하고 관인상생, 살인상생의 어떤 기틀이라는 것이 사주 내에서 어떠한 직업성이나 또는 어떠한 사회적인 인자로 작용하면 어떻게 이번에는 관살 혼잡,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했을 때는 자, 어떻게 정리정돈이 잘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리정돈이 잘 안 돼서 거류섭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관살 혼잡의 피해를 그냥 겪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서 세 번째로 한번 주제를 잡아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거류섭외의 어떠한 그 형태를 한번 이제 예시를 보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잠깐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혼잡이라는 것은 정편관이 뒤섞여서 많이 있는 것. 그래서 이제 관은 정관, 살은 편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편관은 이제 배우지 않았지만 편관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칠살이죠. 네, 칠살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살을 따다가 관과 살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살이 많은 것을 혼잡하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중도 있고 혼잡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남자한테는 이런 관살 혼잡은 직장운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여러 직업을 전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남자 자식이죠. 자식 문제로 항상 힘들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보통 관살이 뻗치면은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먹고 살만하면 뭐 죽는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요소로 많이 이해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관이 남자니까요. 남편이죠. 그래서 이제 남편, 그냥 부부 관계의 원만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뭐 재혼, 자칫하면 삼혼도 간혹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남편 덕을 제대로 보기가 좀 쉽지가 않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은 되겠죠? 관살 혼잡의 피해라는 것이. 자, 그러면은 이제 거류섭외가 되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지금 이제 사주 하나가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자, 구성을 보면은 기토 일간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묘목이 있어서 상당히 뿌리가, 기토가 힘을 통문을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죠. 밑에 목국토를 당하고 있으니까 밑에서도. 그 다음에 천간에는 편관인 을목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관인 간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관, 편관은 이 묘라는 글자에 전부 통문을 하면서 매우 강력한 힘을 얻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간이 통분이 되기가, 물론 이제 축토에 간접적으로 통분을 하지만 이 정도 힘 가지고는 이렇게 양쪽에 나와 있는 정관과 편관을 다 수용하기가, 버텨내기가 매우 어렵고, 현재 사주 내에서는 화기의 인성이 지금 없어요. 부재. 자, 그래서 인성으로 통관시켜 주기도 어려운 그런 구조죠. 자, 그러니까 온전히 기토 스스로가 이러한 정편관의 혼잡, 이게 이제 혼잡이죠. 혼잡상, 정관과 편관 모두 나타난, 지지의 묘에 편관까지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혼잡된 상황에서 온전히 일간이 버텨내야 되는데,
자,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거류 섭외할 것이냐? 자, 이렇게 되니까 사주 원국에서는 이런 거류 섭외 정리가 되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대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을축 월주니까 이것이 역행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자, 갑자, 개해, 임술, 신유, 경신, 기미, 무오, 정사 뭐 이런 식으로 대운이 흐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우선은 대운의 흐름상으로 쭉 보면은, 자,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요 중간에 보시면 신금이 한번 들어오죠. 이 신이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요 간목보다는 을목의 천간의 을목 편관을 더 강하게 극합니다. 음대음으로. 그러니까는 간목의 정관보다는 편관을 더 강하게 극해서 일종의 편관 작용은 억누르고, 그래서 이제 정관을 더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거류 섭외 순서로 볼 때는 뭐를 보냈어요? 편관을 보냈죠. 그래서 우리가 거살이라고 합니다. 거살류관이라고 하죠. 이건 뭐예요? 살을 보내고 관을 남겼다, 정관을 남겼다. 그래서 거살류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됐고요. 여기 경금이 들어오면 다시 을경합으로 이 편관을 또다시 잡아서 또다시 거살유관 시켜줍니다. 이때는 그래서 을경합으로 잡으면서 이 정관을 또 쓸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형태로 가게 되죠. 자, 요런 것이 일종의 이제 거류 섭외, 거류 가고 머무름을 순서적으로 짝을 잘 찾았다. 그래서 거류 섭외라고 통칭합니다. 이제 뭐 완벽한 예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 정도 거류 섭외만 잘 이루어져도 정편관이 혼잡돼 있는 사주에서 정관과 편관의 어떠한 사용을 순서적으로 잘 정리정돈할 수 있고 짝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예시처럼 정편관이 혼잡돼 있을 때 일간이 그것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가더라도, 이렇게 이제 사주 원국에서 이렇게 거류 섭외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대운에서 이것을 잘 정리정돈해 줄 수 있는 글자들이 와서 이렇게 정관 편관을 순서적으로 잘, 하나는 못 쓰고 하나는 제압하고 또는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서 잘 정리하는 순서를 잡기만 하면은 관살이 혼잡되더라도 오히려 더 관운을 많이 관운의 혜택을 입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관살 혼잡의 폐해에 대해서 어떠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가 설명드렸고요. 그다음 정편관 혼잡으로 인한 관살 혼잡일 때 거류 섭외라는 어떤 명칭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이해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간략한 예시로 설명도 첨가해 드렸습니다. 첨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런 거류 섭외라는 어떤 이런 이름이 나오면은 요런 개념이구나 하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관살 혼잡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